글로벌 베이트 시간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참 칼칼한데요. 인플레이션을 잡아나가는 길도, 금리 인하로 향하는 길도 참 울퉁불퉁하고 험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증시입니다. 간밤의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장이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다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만이 0.17% 강보합권에서 그래도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중에 몇 차례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에는 호실적을 발표했던 유나이티드 헬스가 크게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는 하루였습니다. 섹터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섹터별로 분위기가 다소 엇갈렸는데 기술주가 유일하게 오름세를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도체 주식들의 동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최근 과열 우려가 불거지고 있고, 거기다가 중동 악재로 인해서 센티먼트가 다소 훼손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000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IB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은 바이 더 딥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반도체 테마 내에서 AMD의 상승세도 돋보였습니다. 신규 AI PC용 프로세서 2가지 제품을 오늘 공개를 했는데, 이 월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HSBC 측에서는 AI 시장의 Total Addressable Market, 즉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엔비디아랑 인텔 등과 같은 경쟁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MD가 들어설 자리가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목표가와 투자 의견을 오늘 올려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의 상승률은 하락률은 0.23%로 어느 정도 그래도 제한이 되는 양상이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의 상승세가 도움이 됐습니다. 사이버 테러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공개해줬습니다. 연간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 거라는 기존의 어떤 우려가 있었지만 기존의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점이 오늘 주가 급등세를 촉발시켰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히트맵을 열고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애플의 주가가 오늘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조금은 아쉬웠고요. 테슬라 역시도 큰 폭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주들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퀄컴 그리고 인텔이 상대적으로 아쉬운 흐름, 옆에 반도체 장비주들 역시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소식을 우측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AI 기업 G42에 2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영국, 일본,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는 UAE까지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건데, 외신에서는 이를 통해서 아랍에미리트의 막대한 자산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평가를 전해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테슬라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어제 전해졌던 소식이죠. 이 10% 감원 소식을 전했는데 이것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3시간 전쯤 이런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이버 트럭의 인도를 딜레이했다. 그래서 구매자들은 상당히 당황한 상황이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이 외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외신을 보시면 Leaving buyers confu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상당히 당황스럽게 이유도 전달받지 못한 채 이렇게 인도가 지연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졌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코멘트를 요청을 했지만 테슬라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점이 오늘 테슬라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2.7% 하락하면서 $157 선에 오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을 전했습니다.
예금 이자로 지급하는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금리가 아무래도 높아졌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순이자 이익이 감소를 했고 이 부분이 오늘 주가 하락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마켓모버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위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IB와 트레이딩 부문에서 매출 호조세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주가의 경우에는 오늘 2.5%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90달러 선 탈환을 목전에 둔 채 거래를 마쳤고요. 존슨앤존슨은 반면 분위기가 조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어닝 비트 그리고 매출은 기대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소폭 조정을 했습니다. 이 가이던스 레인지의 상단을 소폭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존슨앤존슨의 주가가 2%의 내림세를 그리면서 14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브네이션에 전해졌던 한 가지 소식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다음 달에 라이브네이션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다. 사법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 라이브네이션 하면은 EDC 등과 같은 이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 음악 페스티벌을 직접 호스팅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티켓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왔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여기에 따른 소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또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일단 오늘장 7%대 하락을 촉발시키는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미디어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죠. 트루스 소셜이 TV 스트리밍 플랫폼을 또 런칭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것이 기대감을 촉발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면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전일 18%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14%의 추가 조정을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봤습니다. 간밤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나아가서 IMF도 미국 경기 전망을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에는 계속되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은 아무래도 시장의 긴장도를 더욱더 높여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발언들 내놨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파월 의장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웃돌아도 2% 목표치를 향하는 전반적인 궤도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고 있다고 밝혔던 파월 의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워싱턴 정책포럼 행사에서 올해 인플레이션 2% 목표치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며 고용시장의 강세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제약적인 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다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고조됐고 금리 인하가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5%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최근에는 미국의 국채금리 수익률이 시장에 큰 하반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10년물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5%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블룸버그의 이 기사는 5%에 근접할 때 나와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5%를 터치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간밤에 결국 5%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는 4.98%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국채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죠. 무브지수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의 최근에 다다른 모습을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곡선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계속되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P 500 지수도 이제 5,050포인트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 더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진 않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간밤에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은 우리의 길을 간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큰 쇼크가 없다면 곧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것인데 일단 ECB 총재의 발언과 파월 의장의 발언의 기조가 좀 다른 모습이죠. 미국과 유럽이 어떤 스텝들을 밟아 나가게 될지도 계속해서 주시해 볼 시장의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과 IMF가 내놓고 있는 세계 경기 전망을 좀 연관지은 마켓워치의 기사인데요. IMF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7%로 또 한 번 상향을 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떤 시장의 여파를 이끌어 올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 현지 시간 16일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추정한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높고 지난해 10월 보고서 전망치와 비교하면 1.2%포인트나 더 높습니다. IMF의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는 활발한 생산성과 고용 성장을 반영한다며 동시에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제에서 강력한 수요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점진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전망에 이어서 미국의 금리 정책과 관련한 코멘트까지 내놓았던 IMF인데요. IMF는 올 한 해 동안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확장 국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2%로 올해 경기 성장 전망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파란색으로 갈수록 보다 확장 국면이 더욱더 크게 보일 것 같은 국가들의 표시입니다. 사실상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가 굉장히 적다라는 점에서 올 한 해 동안 전반적인 경기 확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IMF에서 앞으로의 경기는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내놨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4.6%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68% 수준에서 현재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까지도 함께 요동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우리도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될까 고심이 더 깊어지는 시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죠. 이번에는 AMD 소식인데요. 앞서서 체리냉커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줬습니다. TSMC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를 하고 있겠고요. AMD는 AI PC에 대한 기대감을 촉발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MD가 현지 시간 16일 인공지능 AI PC에 탑재할 새로운 칩을 공개했습니다. AI PC는 실시간 언어 번역과 요약 등 AI 기능을 기기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칩을 탑재한 컴퓨터로 AMD는 이날 노트북과 모바일용 라이젠 프로 8040 시리즈 프로세서와 PC용 라이젠 프로 8000 시리즈 프로세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프로세서는 이번 분기부터 미 컴퓨터 기업 HP와 레노버 브랜드 등에 탑재될 예정이며 엔비디아의 GPU, 인텔의 코어 울트라 칩과 경쟁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애플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IDC에서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발표를 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IDC에서 역시 PC 출하량도 발표를 했는데요. 전통적으로 5개 기업들이 보통 PC 시장에선 거론이 됩니다. 레노버라던가 HP, 델, 애플 이런 기업들이 언급이 되는데 PC 출하량 자체는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로 그 기준을 바꾸게 되면 그리고 나아가서 2025년으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그 전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다음 화면도 함께 보시죠. 2024년에서 2028년까지 AI PC 시장의 성장세를 가늠한 그래프입니다. 물론 이대로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AI PC에
LG의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 출하량이 22%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인텔 CEO의 발언도 있었으니까요. 기업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만큼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엔비디아와 인텔, AMD가 현재 참전하고 있는 이 각축전 어떻게 승리하는 기업들, 웃는 기업들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그리고 금 가격까지 함께 짚어보죠.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에 대해서 국제 제재를 가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긴 합니다만 중동발 리스크 여전하고요. 한때 85달러 선을 좀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줬던 유가는 결국 85달러 선 위쪽에서 현재 다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보시죠. 반감기가 코앞인데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전일 같은 시간 대비해서도 1%가량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현재 62,000달러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3,000달러대 움직임 여전합니다. 금 가격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죠. 2,400달러를 돌파해냈던 금이 계속되는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시간 대비해서 아주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과 은, 구리 가격 추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투자 포인트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